네, 시간이 돼서 이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잘 네,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네.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원식님과 같이 발표드릴 논문은 디픽스 3D 플러스라는 논문입니다. 네. 이 논문은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싱글 스텝 디퓨전 모델을 활용을 해서 3D 리컨스트럭션을 향상시키는 논문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이 논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CVPR 2025년 5월에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베스트 페이퍼 캔디데이트로 올라갔던 논문입니다. 나왔네? 잠시 끊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주님. 공동저자 두 명 중 한 명인 장지의 유라는 이분의 논문 중 하나가 이제 튜너 비디오라고 해서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2023년 ICCB 모스트 인프루언셜 페이퍼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2025년 CES에서 코스모스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베스트 AI랑 베스트 오버럴 업 CS를 수상했다고 합니다. 이제 인트로덕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맨 앞장에 나오는 피겨 1입니다. 너프와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사용을 해서 3D 복원 후에 노벨뷰에서 렌더링한 결과물이 좌측과 맨 좌측과 우측에서 두 번째 이렇게 있는데, 이 결과물들을 보시면 자동차나 건물의 형태가 심하게 좀 뭉개지거나 유령처럼 여러 겹으로 좀 겹쳐서 보이는 현상, 고스팅 현상이나 아티팩트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 학습에 사용된 이미지가 몇 장이 없거나 노벨뷰의 시점이 노벨뷰의 시점이 학습된 카메라의 위치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좀 개선되어져 보이는 이 이미지들이 바로 오늘 소개시켜드릴 디픽스 3D 플러스를 통해서 개선된 결과물입니다. 어, 인트로덕션을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최근에 3D 장면을 좀 사실적으로 렌더링하는 기술이 너프나 3D 가우시안을 통해서 많은 발전을 이뤘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들을 보면은 어, 여전히 명확하게 한계가 있는 게 이런 아티팩트가 존재를 하고, 특히 새로운 시점에서 이미지를 생성할 때 트레이닝 데이터가 많이 있지 않거나 시점이 먼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픽스 3D 플러스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주요 세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주 약간만 파인 튜닝된 싱글 스텝 디퓨전 모델을 활용을 해서 너프나 3D GS의 결과물에 존재하는 아티팩트를 픽스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끗해진 이미지를 수도 트레이닝 뷰로 다시 활용을 해서 3D 모델 자체를, 즉 너프나 3D GS 모델 자체를 점진적으로 개선을 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결국에 타겟 뷰에서 렌더링을 해야 되는데, 이 타겟 뷰에서 렌더링 된 결과 이미지를 한 번 더 픽스를 해서 타겟뷰의 품질을 한 번 더 개선을 시킵니다. 우선 이 논문에서 말하는 용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디픽스 3D 플러스라고 명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논문에서 디픽스 3D와 디픽스 3D 플러스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디픽스 3D
의미는 여기에서 단일 스텝으로 아티팩트를 제거하는 모델 자체를 말하고 있고, 디픽스 3D라는 용어를 디픽스 모델을 활용해서 점진적으로 3D 모델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디픽스 3D 플러스를 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디픽스 3D 스텝과 그리고 최종 타겟 뷰의 3D 렌더링 결과를 리파이닝 하는 과정까지 합쳐서 디픽스 3D 플러스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세히 보시면 디픽스 3D 플러스의 전체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시각화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좌측과 우측에 두 가지 큰 파이프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1번 스텝을 보시면 기존의 3D 모델을 사용을 해서 새로운 시점, 즉 모델 뷰의 이미지들을 렌더링 합니다. 보시면 아직 여기 아티팩트가 많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싱글 스텝 디퓨전 모델을 활용을 해서 그 D6라고 불리는 싱글 스텝 디퓨전 모델을 활용을 해서 아티팩트가 없는 이런 깨끗한 이미지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픽스드 노벨 뷰를 다시 2번 과정 3DGS나 너프 같은 모델들을 개선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 1번, 2번 과정을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단순히 고정된 노벨뷰에 대해서만 반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여기 좌측에 보이는 파란색 카메라가 있고 빨간색 이제 타겟으로 하는 타겟뷰가 있는데 파란색 타겟뷰에서 빨간색 타겟뷰로 이제 인터폴레이션 된 이 경로상에 있는 주황색 카메라 뷰를 점진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카메라 뷰를 이동해 나감으로써 저자는 이 최종 타겟 뷰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 3D 디픽스 3D 플러스는 이렇게 처음부터 학습 단계에서 근본적으로 3D 레프레젠테이션을 좀 개선해 나가고 두 번째로 이제 추론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한 번 더 보정하는 이중 파이프라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Related Works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른 이런 3D GS나 너프의 문제점들을 해결한 논문들은 크게 몇 가지 흐름으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흐름이 이제 3D 복원 과정의 불일치를 개선하려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3D 복원 방법론들이 카메라 위치나 조명, 그리고 뭐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때 동시에 찍은 그런 사진을 가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좀 얻은 이런 데이터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런 작은 불일치들이 결과물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좀 입력 데이터를 보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디바프나 바프 같은 연구에서는 학습 과정에서 카메라 포즈를 함께 최적화해서 너프의 안정성을 높이려 했다고 하고, 그리고 너프 인 더 와일드 같은 논문에서는 여러 사진에서 걸쳐서 사진을 찍을 때 조명 변화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중한 논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버스트 널프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 시점의 카메라에 지나가는 사람이나 자동차 혹은 물체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화면을 가리게 되고 이게 불일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이제 완화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다른 연구 흐름 중 하나는 이제 근본적인 한계점, 널프와 3DGS의 한계점은 학습 데이터에서 잘 관찰되지 않은 영역에서 결국에 아티팩트가 많이 생긴다는 점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는 좀 주로 외부 정보나 프라이어를 많이 활용해서 좀 모델이 합리적으로 추론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레그널프나 이 심플널프 이런 계열의 연구들은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뎁스 슈퍼바이즈드 널프나 스파르스 널프 이런 연구에서는 뎁스 정보를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캡처 같은 경우에는 서피스 노멀 벡터를 활용을 해서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주장하는 바로는 이런 좀 디터미니스틱한 방법들이 오히려 여러 가능성이 존재한 애매한 영역에서는 좀 여러 가능성을 평균 내어서 결과물이 좀 블러리해지는 결과가 존재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흐름으로 마지막으로 좀 이 디터미니스틱한 결과들의 블러리해지는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사실적인 디테일을 만들 수 있는 제너레이티브 모델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어, 이런 방향 중에 가장 초기 단계 연구에 있었던 겐 널프 같은 경우에는 겐을 사용을 해서 널프의 사실성을 높였다고 하고 그리고 어, 최근에는 캐스리디나 애니메이트 디프 같은 이런 논문들은 모델의 최소한의 파인 튜닝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 즉 디퓨전 모델이나 이런 모델들의 최선의 파인 튜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로 원투 쓰리나 리컨퓨전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디퓨전이나 이런 생성형 모델의 결과물을 즉 로스를 계산할 때 스코어러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딕셉티브 널프나 3DGS 인핸서 같은 경우에는 어, 이미지들을 렌더링하고 디퓨전 모델로 처리를 한 다음에 그 수도 옵저베이션을 학습 데이터에 다시 추가하는 방식으로 마지막 릴레이티드 월크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픽스 3D의 인트로덕션에서 소개 드렸던 것처럼 디픽스 3D도 이 마지막 어프로치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논문이 이런 앞선 논문들과 차별되는 점은 두 가지 관점에서 차별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점진적으로 3D 업데이트 파이프라인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다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픽스 모델 자체를 최적화 과정이랑 그리고 실시간 렌더링 과정 모두에 사용을 해서 최종 이미지 품질을 올렸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이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한 반 페이지 분량이 있는데 아마 이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D 씬 레프레젠테이션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어, 널프, 널프와 3D GS가 있고, 그리고 확산 모델, 디퓨전 모델은 여러 단계의 디노이징 단계를 거쳐서 이미지를 클린하게 하거나, 그리고 생성해낼 수 있는 모델을 뜻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메서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어, 전체적인 플로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디픽스 3D 플러스 모델의 핵심적인 아키텍처는 디픽스, 즉 이 아티팩트가 많은 이미지를 아티팩트가 없는 좋은 이미지로 어, 바꾸는 이 디픽스 모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디픽스 모델의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보시면 일단 이 아키텍처는 스테이블 디퓨전 터보를 사용을 해서 약간의 수정을 했고 파인 튜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VA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프리즈한 상태로 학습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유넷에는 이 회색 짝대기와 노란색 짝대기가 각각 레즈블락이랑 원래 셀프 어텐션 블락일 텐데 이 노란색 어텐션 블락이 수정이 들어가서 각 뷰마다 참조를 할 수 있도록 차원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즉 이 뷰 정보 자체가 어, 레퍼런스 뷰가 인풋 뷰에서 참조를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어서 레퍼런스 뷰에 존재하는 이런 디테일들을 인풋 뷰에서 참조를 해서 어, 아웃풋, 아웃풋을 낼 때 미세한 디테일들을 챙길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밑에 제로 컨볼루션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스테이블 디퓨전 터보에는 없는 구조인데 기본적으로 레퍼런스와 인풋 뷰에 어느 정도의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유넷에 거친 결과물과 그리고 인코더의 결과물을 제로 더해서 VA 디코더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VA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로라 파인튜닝을 통해서 학습 시간을 좀 최소화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인풋 데이터와 레퍼런스 뷰 데이터 두 가지를 활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산출물이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이 모델에서 나온 산출물 두 개, 아웃풋과 레퍼런스 뷰 중에서 레퍼런스 뷰는 버려지고 아웃풋 뷰만 활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그 딥픽스 지금 아키텍처에서 네. 그러면 트레이닝 할 때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는 이미지들을 가지고 하는 거겠지? 트레이닝을 예, 하기 맞습니다.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 퓨샷에서 두 장 이상의 퓨샷 이미지들이 있으면 그 두 장 이상을 각각 조합을 막 해가지고 트레이닝을 하는 거지. 네, 맞습니다. 예, 리컨스트럭션이 되도록. 네, 네네. 혹시 지금 준우 목소리 들리세요? 저는 안 들립니다. 아, 예. 그 인풋 뷰 만드는 거 룰 베이스드 어그멘테이션을 만든 걸까요? 아 싫어. 아니, 인풋 뷰는 그냥 3D GS나 너프에서 바로 출력된 노벨 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가 그러면 그러니까 궁금한 게그 유넷이랑 VA 디코더 사이즈가 제일 큰 거 아닌가요? 한 2 빌리언 정도. 근데 그러려면 결국 데이터 페어가 되게 많아야 될 아,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구축한 거지? 뒷부분에 나오는. 네. 아,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원식님께서 다음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잘 보이고 들리시나요? 네, 네. 네. 인주님이 설명해 주신 거에 이어서 디픽스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픽스는 3D 씬을 리컨스트럭트를 하는데 이때 그 under constrained regions, 그러니까 그 트레이닝 뷰가 없는 카메라 포즈, 이런 노벨 뷰에서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일반적인 3D GS나 너프에서 이런 트레이닝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렌더링을 하면 이런 식으로 엄청 깨지는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런 깨지는 이미지를 디픽스라고 하는 원 스텝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모델로 이렇게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로 바꿔주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디픽스는 결국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모델인데요.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모델이라는 거는 어떤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가서 다른 이미지가 아웃풋으로 나오는 이런 모델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디픽스라는 모델이
3D를 리컨스트럭트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냐 하면 트레이닝 과정과 인퍼런스 과정에서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거라서 간단하게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노벨뷰에서 이미지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 이 디픽스 모델로 디노이즈를 해서 좀 리얼 이미지에 가까운 이미지로 만들고, 그 다음 이 리얼 이미지에 가까운 거를 그 디노이즈드 이미지를 가지고 다시 학습을 진행을 해서 트레이닝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이런 노이즈드 렌더드 이미지를 이런 리얼리스틱 이미지로 바꿔서 다시 학습을 시키고 하면서 그 3D 리프레젠테이션 자체의 노이즈를 줄이는 방향으로 트레이닝이 진행이 되고요. 인퍼런스에서는 이렇게 잘 학습된 3D 씬일지라도 조금씩 깨져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실제 인퍼런스 할 때는 어떤 이미지를 어떤 포즈에서 이미지를 렌더링을 하고 그 다음 그 렌더링된 이미지를 다시 모델에 넣어서 디노이징을 시켜서 파이널 노벨뷰 아웃풋을 뽑아냅니다. 근데 이때 사용하는 모델이 원스텝 모델이기 때문에 이 디노이징 과정이 굉장히 짧아서 리얼타임에 가까운 렌더링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코스트가 적어서 인퍼런스 과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디픽스라는 모델이 만든 아키텍처가 사실 아예 없는 거에서 나온 거는 아니고요. 이미지 투 이미지 터보라고 하는 스테이블 디퓨전 터보를 활용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의 아키텍처를 이 디픽스라고 하는 이 좀 노이즈가 껴있는 이미지를 디노이징 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모델의 목적에 맞게 좀 변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미지 투 이미지 터보 모델을 보면 스테이블 디퓨전 터보 같은 경우에는 원스텝 디퓨전 모델이고 인코더 디코더가 있고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유넷이 디퓨전 프로세스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이 스테이블 디퓨전 터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얼리스틱 이미지가 아니라 랜덤 노이즈에서부터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엔 노이즈가 들어가야지 이런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데요. 근데 이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미리 프리트레이닝 되어 있었던 인코더, 유넷, 디코더 이 세 개를 전부 로라를 붙여서 파인 튜닝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이 인풋, 리얼리틱 이미지 인풋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디픽스 같은 경우에는 VA 인코더는 프리즈를 하고 유넷이랑 디코더만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분명히 리얼리스틱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얘네가 VA 인코더를 프리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디픽스에서 사용하는 가정이 어떤 이런 노이즈가 껴있는 이미지 자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퓨전에서 활용하는 노이즈 이미지와 같은 분포상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 아웃풋 Y와 완전히 다른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다른 도메인에 있는 이미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코더도 학습을 시켜야 했지만 이 디픽스의 그 세팅에서는 아웃풋과 인풋이 같은 도메인이 있고 굉장히 유사한 이미지인데 노이즈만 조금 더 껴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노이즈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이미지로 디퓨전의 기존 VA 인코더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가정을 했고 뒤에 어블레이션에서 이거를 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인코더 부분이 학습이 된 게 조금 다르고요. 그다음 유넷 부분이 또 조금 다른데요. 유넷에서 이미지 투 이미지 터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유넷을 파인 튜닝을 했지만 이 디픽스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 뷰를 가지고 인풋을 디노이징을 해야 됐기 때문에 여기에 셀프 어텐션 부분을 레퍼런스 믹싱 레이어로 바꿔서 이 레퍼런스 믹싱 레이어에서 이 인풋 뷰를 디노이징을 할 때 레퍼런스 뷰를 참고할 수 있도록 이런 장치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약간의 튜닝을 거쳐서 지금 이 디픽스의 아키텍처가 나온 걸로 보이고요. 다음 일단 레퍼런스 여기 뷰 질문 있는데요. 네. 그 레퍼런스 뷰는 한 장만 쓰는 건가? 아니 여러 장 써도 될 것 같은데. 네, 여러 장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배치랑 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 뷰만큼의 인풋 뷰도 들어가고 레퍼런스 뷰도 들어가는데 이 뷰가 전체적으로 다 섞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배치 사이즈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은 네, 이 뷰들이 섞이는 거여서 레퍼런스가 여러 장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레퍼런스 뷰 컨디셔닝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노테이션을 표시를 해놨는데요. 결국 어, 직관적으로 먼저 이해를 해보면 셀프 어텐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미지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쿼리랑 유사도를 이 키 이미지에서 찾은 다음에 이 부분이 유사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 밸류 값들을 가중합으로 만들어 주는 건데, 그러면 이 쿼리랑 비슷한 패턴을 키에서 찾고 그 다음 이 밸류의 그 해당 부분을 가중합을 해서 얘를 조금 더 좋게 리컨스트럭션을 하겠다라는 게 셀프 어텐션 레이어의 그 작동 원리라면, 레퍼런스 믹싱 레이어에서는 키 부분이 이렇게 키와 밸류 부분이 인풋과 레퍼런스 뷰가 붙어 있는 큰 이미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쿼리가 이 인풋 이미지에서만 비슷한 부분을 찾는 게 아니라 레퍼런스 이미지에서도 비슷한 부분을 찾고, 그럼 이 부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인풋 뷰에 있는 이 부분을 리컨스트럭트를 할 때 레퍼런스 뷰의 이 부분을 참고해서 리컨스트럭트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리컨스트럭트를 해서 더 3D 컨시스턴티도 잘 맞고 품질이 좋은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동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게 이제 비디오 디퓨전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는 테크닉이었는데요. 그래서 배치, 채널, 그리고 뷰라고 하면 이 인풋 뷰와 레퍼런스 뷰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HW는 하이트랑 윗스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어텐션을 할 때 이 하이트랑 윗스를 하나 차원으로 합쳐서 이제 쭉 일렬로 놓잖아요. 근데 이때 서로 다른 이미지들도 마치 한 상의 이미지처럼 이 뷰 차원도 한꺼번에 같이 평탄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 레이어가 각각의 이미지를 한 장씩 셀프 어텐션을 하는 것과 다르게 레퍼런스 믹싱에서는 들어온 모든 이미지를 한 번에 어텐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리쉐이프를 한 다음에 어텐션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레이어를 통과한 다음에는 원래 상태로 변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인풋 이미지를 레퍼런스 뷰에 어텐딩을 하면서 디노이즈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은 파인 튜닝인데요. 이 모델은 스테이블 디퓨전 터보를 백본으로 해서 그 위에 로라와 다른 이런 모듈들을 붙여서 파인 튜닝이 진행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VA를 프리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인풋 이미지를 노이즈드 이미지로 보고 걔를 디노이징 하는 과정으로 이 모델을 해석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런 노이즈드 이미지를 넣었을 때 노이즈가 얼마만큼 껴있는 이미지로 봐야 할까라는 주제로 어블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가 10만큼 껴있다고 보고 디노이징을 했을 때, 200만큼 껴있다고 보고 디노이징을 했을 때, 이때 이 타우는 0에서 1000까지에 해당하는 그 디퓨전 노이즈 스텝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컨디션에서 디노이징을 진행을 해봤을 때 이 인풋 이미지가 200스텝에서 200스텝만큼 노이즈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가장 PSNR과 SSIM이 높았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가정은 옳았다라는 것을 이런 어블레이션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로스로는 기본적으로 다른 논문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로스들을 사용을 했는데요. 일단 리컨스트럭션 로스는 픽셀 와이즈 L2 로스이고 LPIPS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 VGG에서 나오는 중간에 피처 사이의 디스턴스를 가깝게 해주는 그런 로스입니다. 그래서 리컨 로스와 LPIPS 로스로 이 3D 씬이 조금 잘 리컨스트럭션 될 수 있게 하고요. 이 그람 매트릭스 로스가 여기서 대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다른 데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로스인 것 같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VGG16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PLU 부분이 이미지를 VGG16에 넣고 나온 중간에 이 피처인데요. 이 피처들의 내죠. 그러니까 피처 값들 사이에 이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구한 다음에 이 I-hat 예측된 그 실제 GT가 아닌 우리가 만들어낸 이미지랑 GT 이미지 사이에 각각 피처들의 코릴레이션이 얼만큼 비슷한지를 로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그람 매트릭스 로스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이미지가 샤프해지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했고, 그 다음 아까 질문이 들어왔었던 데이터 문제인데요. 이런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파인 튜닝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좀 많은 형태의 씬에서 제너럴하게 작동하려면 데이터셋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사용한 거는 DL3DV라는 데이터셋이랑 Internal RDS라고 하는 이 자율주행 데이터셋을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픽스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이즈드 인풋이 있어야 되고 레퍼런스 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GT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이미지 페어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선 이 네 가지 테크닉 중에 첫 번째를 설명을 드리면 스파르스 리컨스트럭션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얘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나이브한 방식인데 예를 들어 뭐 한 100장의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 10장으로만 3D 씬을 학습을 시키고 다른 학습되지 않은 뷰에서 렌더링을 해서 나온 그 노이즈 이미지랑 그리고 그 원래 그 자리에 가지고 있었던 사용하지 않았던 트레이닝 이미지를 각각의 이미지 인풋이랑 아웃풋 페어로 사용해서 데이터로 활용하는 방식이고요. 그런데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D 씬을 학습할 때 이미지 카메라들이 대부분 다 겹치기 때문에 20%만 사용을 해도 테스트 카메라, 그러니까 트레이닝에 사용된 20%의 카메라만으로 얼추 3D 씬이 리컨스트럭트가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이클 리컨스트럭션이라는 기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선 3D 씬을 전체를 다 만든 다음에 특정 카메라 뷰에서 이미지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카메라 포즈를 호라이즌털하게 랜덤하게 한 1에서 6m 정도 움직이고 거기에서 이미지를 뽑아서 나온 그 렌더링 된 이미지를 가지고 움직이기 전에 있는 카메라 뷰에 학습을 시켜서 일부러 3D 씬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부러 망가뜨려진 3D 씬에서 렌더링된 망가진 이미지와 실제 그 자리에 있었던 그 GT 이미지를 가지고 데이터 페어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다음 이 크로스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카메라 포즈 한 개만 가지고 3D 씬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카메라들을 그 GT와 그 노이즈가 껴있는 이미지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모델 언더피팅 같은 경우에는 그냥 25%에서 75% 정도에서 끊어버리고 언더피팅 된 그 모델에서 렌더링한 이미지들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두 가지 데이터셋의 실험을 해봤을 때 각각 이런 방식들이 워킹을 해서 이 방식들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데이터셋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질문이 그 딥픽스 방법은 그러니까 씬마다 트레이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모든 씬에 대해서 다 네트워크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예, 없으시면 실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널 팩토가 제가 알기로 그냥 일반적인 널프이고 널플릭스, 뭐 겟널프 이런 것들이 이런 퓨샤 씬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모델들인데요.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런 씬들이 조금 개선이 있기는 하지만 확실히 그래도 완전히 트레이닝 카메라를 벗어난 뷰에서는 사실 원래 잘 되지 않았고 3D 씬에서 이거를 잘 하려고 하는 시도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좀 타겟을 해서 드라마틱한 성능 향상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셋 DL3DV 데이터셋에서 나온 개선이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영상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에 블러리한 이런 것들에 비해서 훨씬 아래쪽이 깨끗하다, 깨끗하게 잘 됐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퀀티테이티브 리절트에서도 보면 모든 부분에서 다 개선을 이뤘고 특히 FID 같은 경우에는 크게 2배 정도 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건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그냥 일반적인 널프와 일반적인 3DGS로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깨지지만 딥픽스 3D를 가지고 3D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좀 디노이징을 했을 때는 좀 더 좋은 퀄리티를 보이는데 하지만 이렇게 디테일들을 살펴보면 아직 좀 깨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인퍼런스 과정에서 딥픽스 모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디노이징을 해주면 더 선명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각각의 이
파이프라인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똑같이 딥픽스 3D를 하나씩 적용을 했을 때 어떤 변화들이 보이는지를 어블레이션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의 나이브한 널프 모델에서 하나씩 업데이트 되는 것들을 추가를 했을 때 FID와 이런 매트릭 값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잘 리포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논문에서 컨클루전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크게 컨클루전에서 이 논문의 그 어떤 컨트리뷰션으로 이야기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3D 리컨스트럭션을 할 때 좀 더 성능을 인핸싱 할 수 있는 노블 파이프라인을 제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프로그레시브 3D 업데이트 스킴을 사용을 하고 리얼타임 아티팩트 리무벌 인퍼런스를 사용을 해서 3D 리프레젠테이션의 퀄리티를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을 통해서 널프와 3DGS에서 모두 2배 정도의 FID 임프루먼트를 보였다라고 해서 이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이 모델은 널프와 3DGS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3D 레프레젠테이션에 적용될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런 2배 정도의 높은 성능 향상, 그리고 너프와 3DGS 같은 3D 레프레젠테이션에 범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다루지 않았었던 하지만 중요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좀 가치를 인정을 받아서 오랄렐로 선정이 되고 이 어워드 캔디데이트까지 올라왔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 있을까요? 질문인데 몇 장을 너프나 가우시안 스플래팅 할 때 여기 몇 장을 네. 레퍼런스로 쓰는 그러니까 몇 장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에요, 이게? 저도 정확히 데이터셋을 확인해 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뷰포인트가 몇 개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걸 음, 렌더링 할 때 P샷이면 보통 뭐 3개나 6개나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음, 이거는 그거보다 많이 쓴 어, 것 같긴 하는 것 같은데. 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세팅이 퓨샷 세팅이라기보다는 원래 3D 씬에서 카메라가 아예 없어서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한 리컨스트럭션을 이야기하는 거여서 네? 저도 사실 이 데이터셋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퓨샷으로 하기보다는 전체를 다 썼지만 데이터셋에 없는 뷰포인트를 일부러 렌더링을 해서 그 부분에서 비교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음. 생각이 들기는 혹시 합니다. 재원이가 잘 알지 않니? 재원이가 잘 알 것 같은데. 저, 저요? 이 아, 논문 잘 알지 않냐? 그, 저는 디퓨전 묶어가지고 하는 거는 많이 안 했었고, 아마, 렌지니 쪽이 이쪽 이 논문은 잘 모르는 거야? 읽어보긴 했었습니다. 어, 데이터셋이 어떤가 해가지고 네가 다루는 데이터셋이랑 좀 비슷한지 다를 것 같아서.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는 경지심이기는 해서, 네, 음, 음. 한번 같이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저는 이거 표정이 켜져 있는 제가 봤었는데요. 저 연진인데요. 어, 그 어, 이게 데이터셋이 씬이 하나가 꽤 커가지고 그 비디오로 찍은 거에 프레임을 3D 데이터셋으로 만든 거라 어? 한 씬당 한 300개쯤 됐던 것 음.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퓨샷 학습을 하는데 3뷰 6뷰 하면은 너무 안 되고 한 10장 정도는 쓴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질문 더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